자, 수업 나가볼게요. 야, 이제 새로운 단원을 나가는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딱 들어가야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구나.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미리 딱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랑 쭉 그냥 무식하게 이론 쭉 보는 거랑 공부 시간의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전체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힘과 에너지. 힘과 에너지 단원이에요. 단원명 보이죠? 거기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힘과 운동입니다. 자, 힘과 운동에서 그러면 단원명 힘과 운동이니까 힘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네. 힘.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에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힘의 합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힘의 합력과 같은 말이 뭐냐면 알짜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고2니까 17년간 살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얘기 들어보면 토크 뭐 자동차 힘 같은 거 얘기할 때 토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마력 이런 거 얘기하는 듯이 토크라는 게 있는데 이 토크는 되돌릴 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돌림 힘.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돌림 힘. 그러니까 어떤 회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 얘네들을 뭐가 나오냐? 평형 상태다라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이제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작용하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는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 대표적으로 해줄게요. 여러분들 EBS에 보면은 기초 문제인가?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에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나중에 쓰면 돼. 22페이지에 1번에서 6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서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 기초 문제에 1번에서 6번을 내가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왜 힘과 운동을 같이 배우냐? 힘을 주면 운동이 생기거든. 운동이라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우는데 이때는 하나로 끝나요. 운동은 뉴턴형으로 끝납니다. 뉴턴 하면 크게 세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1, 2, 3법칙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뉴턴의 제1법칙 이게 뭐죠? 관성 좋아요.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뭡니까? 1학년 때 안 배우니?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3번. 3번은 작용 반작용. 에너지 가속도의 법칙. F는 ma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여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물리학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능도 중요하잖아. 근데 수능은 1학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1학년 단원과 겹치는 단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운동량이 어떻게 하면 보존이 되는지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 힘과 에너지 세 번째 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과학적인 일이 뭐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내가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움직여야 돼. 그죠? 움직일 때 그런 문제 있죠. 계단 올라갔을 때 일을 얼마만큼 한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일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도 1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연계가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 배울 거고요. 위치 에너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배우게 되고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좀 깊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요것도 언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고1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배워놓으면 수능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입니다. 열역학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열역학에 대해서는 여기서 열 에너지가 손실되기도 한다. 이 손실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사라지는 이유가 보통 마찰열이 주로 크죠. 손실. 그다음에 에너지가 전환되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모든 에너지를 합쳤을 때는 뭐 한다? 보존된다라는 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이 변환하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에너지 효율. 효율이 몇이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간은 존재한 것인가? 만들면 돈 엄청나게 벌겠죠. 이게 1단원의 내용입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까지 나가면 1차 고사 시험 볼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알려줄게. 전체 단원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줬지. 이렇게 보면 돼. 힘의 합력에서 한 문제, 토크에서 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안정성 한 문제. 그럼 여기서 몇 문제 낼 수 있어? 4문제 낼 수 있지. 4-5문제. 여기서 각각 한 문제 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여기서만 한 4문제. 여기서만도 한 4문제. 여기서만도 한 4문제. 여기서만 총 16문제. 또 단원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25문제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수업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어. 과연 우리 영생고 아이들이 요 EBS 책을 그대로 바로 들어가면 알아먹을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 한 80%는 뭔 소리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봐. 선생님 지금 수업할 건데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것들은 다른 데서 못 보는 거야. EBS에서 보지도 못하고 뭐 메가스터 인터넷 뒤져봐도 나오지도 않아. 딱 너희들한테 맞춰서 간단하게 정리해 줄 건데 여기 정리해 주는 거는 한쪽에다가 써놓고 일단은 배우는 내내 쳐다보면서 하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용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의 뜻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힘. 초등학생 수업하는 것 같네. 힘. 이렇게 썼어요. 자, 힘에서요. 힘 준다, 뭐 에너지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힘은요. 과학에서 물리에서 중요한 거는 힘을 한글이야. 이거 한글이죠. 한글이야. 다른 나라 애들이 보면 모르지. 그래 다른 나라에서는 힘을 영어로 파워 뭐 이렇게 쓰지만 식으로 안 타서 간단하게 쓰는 한 글자로 쓰죠. 알파벳 하나로. 뭐라 씁니까? 힘은? 오, 좋아요. 힘은 F. 그러면 얘는 뭐니? 얘랑 차이점이 뭐야? 우리 F는 MA 막 이렇게 하지. 그치? 자,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헷갈려. 왜냐면 이걸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는 기호로 나타내는 걸 쉽게 하면 기호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딱 썼을 때, 그러면 여기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자, F는 MA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거 한번 응용해보자. F가 뭐죠? 한글로 쓰면 힘이야. 한글로 쓰면 힘이야. M은 뭐죠? 질량이네요. A는 뭐죠? 가속도예요.
요거를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나타낸 게 F는 MA야.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단위를 쓰죠. 우리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이 뉴턴이 어떻게 나냐? 떨어지는 것에서 발견했잖아. 사과가 떨어지는 데서. 그러면 뉴턴이 뭐라 그랬냐? 아, 질량을 가진 물체. 질량은 기본 단위로 킬로그램 씁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을 때 가속도를 곱한다. 가속도의 단위가 뭔지 아니?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래서 물리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뉴턴이라고 써도 되는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도 같은 말이야.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뭐야? 뉴턴이야. 좀 이제 단위하고 기하고 좀 구분이 갑니까? 자, 두 번째 거속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죠. 거속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 뜻이니? 거리 계산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그죠? 그다음에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썼을 때 한국말로 썼으니까 이제 뭐로 쓰면 될까? 보통 거리 뭘로 표시하죠? R 소문자 S 높이로 표시할 때는 H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뭐 나타내고 있어? 기호 쓰고 있지 그지? 속도는 보통 V 많이 들어봤죠? 소문자 V 얘는 뭡니까? T 이렇게 쓰죠. 자 하나씩 써줄게요 선생님이. 거리는 자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 R로 표시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그랬지? 이건 길이 질 때 보통 R이라 반지름할 때 R이라고 하지. 길이 질 때 보통 R이라고 하고 높이 할 때는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거 나타낼 때 소문자 S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딱 나왔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주로 문제 풀 때 쓰는 단위는 뭘까요? 미터입니다. 미터가 기준이에요. 너희들 문제 풀 때 킬로미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킬로미터가 나오면 미터로 바꾸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되니? 1000을 했을 때가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것만 노란색으로 하자.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이건 알죠?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시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시간. 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라고 씁니다. 근데 보통 너희들 물리 문제 풀다 보면은 분, 시, 초 뭐가 나와? 초가 나와요. 미터 퍼 세크 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S를 씁니다. 초. 구문자 S죠. 자, S를 쓰는데 얘가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돼? 60초니까 분은 이렇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3600은 3600은 1시간, 아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달릴 때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해볼게요. 속도, 속력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속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속도, 속력 같으면서 살짝 다른 말인데 우리 요즘 섞어 쓰죠. 근데 과학에서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구분하는 거 알려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소문자 V로 표시하죠. 소문자 V로 표시합니다. V로 표시하고 얘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야 속도는 한번 해볼까 선생님? 이거 유도하는 거 알려줄게.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지. 한글로 쓰면 시간분의 거리, 그죠? 그럼 T분의 R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S분의 M이지. 초분의 미터죠. 자, 요거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든 지구과학 시간이든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좀 집어넣는데 단위 땡땡당 이렇게 단위 땡땡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속도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당
얼만큼 갔냐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1초에 몇 미터 갔냐지. 이해가니? 그럼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있으면 킬로미터 퍼 아워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시간당 몇 킬로 갔냐? 고급스러운 말로 단위 시간당 몇 킬로 갈 수 있냐? 이해 갔어 여기까지? 그러면 자 속도가 나왔는데 가속도 해볼까 여기다가 가속도? 가속도는 뭐니? 점점 빨라지는 거지. 들어봤지 가속도라는 말. 점점 빨라져. 시간마다 빨라져. 이해 갔니?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야. 변화랑 이렇게 앞에 세모로 할게. 속도 변화량 나타내는 거야. 그럼 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자, 아까 단위 시간이라니까 1초에 얼만큼 변하냐? 미터 퍼 세크야. 맞지? 그럼 이걸 다시 계산해 볼까?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런 거 하나? S분의 M이네. 수학 시간에 배우죠? 분모. 밑에 있는 애들이 밑으로 가고 위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쓰면 계산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 단위도 곱셈 나눗셈이 됩니다. 같은 단위에서 곱셈 나눗셈이 돼.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다. 몰라도 돼. 근데 그냥 이걸 보여주면 곱셈 나눗셈 된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거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쓴다. 가속도는. 자 여기 속도에서 야 이거 한 문제다. 이거 듣는 것만으로 한 문제 풀 수 있어. 자 속도에서 뭐가 있냐면 속도라는 말이 있고 속력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중학교 때 배운다. 뭔 차일까? 어, 절대값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얘는 속도라는 거는 변이를 사용하는 경우고 속력은 이동거리를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이동거리니까 방향과 상관없이 몇 미터를 갔느냐가 중요한 거야. 얘는 뭐냐면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방향까지 보통 같이 표시해줘. 보통 오른쪽 갈 때는 플러스, 왼쪽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속도를 많이 내.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한 번에 끝내자 얘네는. 자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고 여기 C 지점이 있어. 이렇게 5m야. 5m? 계산하기 쉽게 10m. 자 여기 10m야. 자 여기도 10m야. 자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A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요. 자, 출발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 C에서 B까지 가는데 2초 걸렸어요. 자, 요거 가져오면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변이라는 건 뭘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4초 뒤라고 얘기했을 때 4초 뒤에 내 위치는 어디지? 여기지. 그럼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4초 뒤니까. 얘는 4초 동안의 이동 거리지. 그럼 얘는 얼마큼이야? 여기 갔다가 요만큼 왔지.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2초 동안 처음 2초 동안 간 변위는 몇 미터일까? 처음 2초 동안이니까 20m로 똑같습니다. 이동 거리도 몇 미터로? 20m로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4초야. 4초가 됐을 때 변이의 위치, 내가 출발점으로서의 최종 위치지. 이때 변이는 몇 미터일까? 10m가 되는 거야. 얘는 몇 미터일까? 30m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냐 이거?
그럼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냐? 자, 4초 때 속도와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시간분의 거리지. 몇 초 동안? 4초 동안. 얘 4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어? 10미터 움직였지. 그럼 얘는 몇이야? 암산 안 되니? 이렇게 되지. 왜? 시간분의 10미터잖아. 4초 동안 10미터 이동했다.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끼리 계산했을 때 2.5m/s 나오지.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4초 동안 총 30m 이동한 거지. 그러면 얘는 4분의 어떻게 됩니까? 30m 세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몇 나오니? 7.5? 그러면 얘는 7.5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시험 문제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해서 디귿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속도는 속력의 3분의 1 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기본 요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미리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질량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질량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몇 g이 뭘로 쓰냐면 킬로그램을 씁니다. 1000g이 1kg죠. 이건 알고 있죠? 자, 부피가 질량이 나왔으니까 질량. 네, 질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피. 야, 고2 면적. 그래, 면적부터 하자. 면적. 야, 면적 어떻게 구하냐? 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하냐? 뭘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지?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미터 제곱 아니야. 미터 곱하기 미터 아니야.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맞죠? 높이도 미터 아니니? 여기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써? 그래서 아, 거리를 3번 곱한 게 부피가 되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단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단위?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요. 자, 부피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V를 씁니다. 요거 뭐지? 속도에 있는 V는? 소문자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서 A로 나옵니다. A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줄게요. 자, 또 갈게요. 자, 우리 일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일. 우리가 일을 한다. 한글로는 일이라고 쓰고 기호로 그럼 외국에 한 글자로 썼을 때 뭐라고 쓸까? 알파벳. W. J 나왔어. J. 그 J가 뭐냐? 일을 뭘로 나타내는 거야? 일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야. 일의 단위. 여기다 밑에다 써줄게. 자, 일의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힘을 줘서 물체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야.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곱하는 거를 우리는 일이라고 해. 그러면 자, 해볼까? 야, 힘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F라고 했네? 여기 F. 그지? 그 다음에 거리 S. R로도 표시하지만 이거는 측정할 때 사는 거. 이동거리는 S로 보통 표시하니까 이렇게 S. 그래서 W는 FS다라고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는 거야. 문제 풀 거면. 근데 이 FS라는 뜻이 그냥 힘 곱하기 거리라는 얘기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도 단위도 야, 줄하고 같은 단위는 뭘까 그러면? 힘의 단위가 뭐였어? 뉴턴이었지. 얘 뭐였니? S가? 거리였지.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나 줄이나 같은 말이야. 얘를 줄여서 줄이라고 쓰는 것 뿐이야. 좀 이해 갔습니까? 얘 중요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딱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딱 잡고 가야 너희들이 나중에 공식 외우고 하는데 공식하고 단위하고 헷갈리면서 틀리면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도 배웁니다. 압력. 자, 압력. 자, 압력은요. 우리 한글말을 이렇게 쓰고 P라고 표시를 합니다. 압력은 P라고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래서 아까 단위 설명한 거야.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느냐. 압력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누르는 힘 아니니?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요 면적을 누르는 힘이잖아. 그죠? 면적을 누르는 힘이니까 이걸 표시를 하려면 단위 면적당이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그랬지? 아까? 미터로 갔지, 미터로. 밑으로 갔지, 밑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 얘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면적 뭘로 표시한다 그랬죠? A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 몇이야? 힘은 뭘로 표시하죠? 힘? F로 표시하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갔니 여기까지? 그럼 얘 다시 해볼까? 압력의 단위 아직 모른다 치고 얘 단위는 안 해. 얘 뭐 어떻게 돼? 미터? 제곱분의 얘는 몇이야? 뉴턴이지. 다시 쓰면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PA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이니까 뭐지? 갑자기 뭐지? 기압 1 헥토파스칼. 파스칼 맞아? 파스칼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뭐 배운다 그랬지? 열 효율 배운다고 했습니다. 열 효율. 자, 효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퍼센트로 표시할 수가 있지. 그지? 근데 퍼센트로 표시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열효율을 계산할 때는 이 100%를 몇으로 놓자고 얘기를 하냐면 1로 놓자고 합니다. 이거만 좀 기억해 놓으면 돼요. 1. 그러면 0.2면 몇이겠니?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